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 의해 발부된 만큼 당장의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 심판 등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법원으로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엄중히 살펴봤을 텐데요. 발부 사유를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을 자기가 찍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네. 또다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을 3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25일, 그리고 29일 모두 불응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피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 외신 브리핑까지 하는 등 여론전만 폈습니다. 네. 법 체계를 무시한 윤 대통령이 자승자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주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거나 창문을 심지어는 깨 부순 것도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네.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는 이런 시도는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거나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여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체포 역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경호처는 일단 이 영장 집행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군사보호시설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공조수사본부는 지금 이 책임자를 경호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를 향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경호처는 막을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받아든 이 체포영장이 일주일짜리라면서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집행하기는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받아든 이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인데요. 1월 6일 마지막 날에 만약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가정인데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면 구속 기한은 20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을 나눠 쓰게 됩니다. 20일이 마무리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소한 주체가 재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쓰냐 안 쓰냐에 상관없이 이번 수사에서 내란 특검이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번 발부된 영장 집행부터 조사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